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한 오징어 사기 100억 원대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네.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네. 김 씨는 지난 4월에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당초 재판부는 증인 2명을 불러서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 법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여 분 만에 서둘러 재판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아무래도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김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다 보니까 취재진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뭐 수의 입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변호인이 취재진한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건 무슨 게이트 아니고 그냥 사기 사건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고 하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또 뉴스데스크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노래는요. 이세희님, 저희의 찐팬, 부터팬 미서희님께서 신청하신 네. 소찬휘의 티얼스였습니다. 네. 간절하게 몇 번이나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신청곡위원회가 예. 네. 근데 오늘 계시네요. 네. 계십니다. 잘 들으셨죠? 네. 이 노래만 들으면 예전에 그 노래방 가가지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네. 이사나님이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MBC 뉴스 유튜브 조회수가 올 상반기 12억 3,700만 회, 3배 넘게 큰 폭으로 올랐다고. 와. 와. 보람차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쭌쭈닝님이 수도권 모두 조심조심 거리두기 필수예요. 푸대 가족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남겨주셨어요. 강민숙님 장맛비와 코로나 모두 철저히 대비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특보 있나요? 예, 제가 새벽에. 고생 많이 짧게. 하셨네요. 스카이워드님이 특보 마치고 잠 충분히 잘 잤냐고 걱정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라클님이 아무쪼록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비 피해가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조금 이제 잦아드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계속해서 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빌로바 TV님이 마산은 하늘에 구멍 뚫린 것 같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이숙영님께서는 호주 시드니에 계시는 것 같은데 록다운을 다음 주까지 일주일 연장을 했다고 하네요. 길거리 사람이 없대요. 그쪽도 심각하군요 지금 현재. 네. 8월가이에서 김송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네. 강민수님이 코로나 비 피해 정말 이중고라고 맞습니다. 다들 너무 좀 잘 돼야 될 텐데. 네. 5981님 순천에 사시는데 바깥에 물폭탄처럼 비가 억수로 내린다고. 진짜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으시니까 네. 이제 오늘 또 특별한 코너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송경주 대신에 오늘 대신 방송되는 코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프리데스크가 마련한 특별 코너 엑스파일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장인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정말 오십시오.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저희가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장인수 기자가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전 이제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 쭉 계속 취재를 해왔잖아요.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모셔야 된다. 모셔서 좀 들어볼 얘기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마련한 코너가 엑스파일 팩트체크. 이거 무슨 얘기 나올지 두근두근한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렇게 코너명을 직접 저희가 뭐 기자분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프리데스크의 어떤 부흥을 함께 해주신 장인수 기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코너명까지 여러분이 많이 보아주셔야 이제 또 2탄, 3탄이 예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여기 단독장인 장인수 기자, 정 의원님이 마봉춘의 보물이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라이프 이즈 뷰티풀님이 그 엑스파일인가요 하셨어요. 그 엑스파일인가요? 맞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오늘 어떤 얘기를 다룰지 궁금한데. 그 엑스파일이 최근에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엑스파일이 논란이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러면 엑스파일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그럼 팩트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기자가 할 일 아닌가. 맞죠. 근데 기자들이 계속 엑스파일이 논란되고 있다. 이러면 제가 기자 입장을 떠나서 시청자 입장으로 뉴스를 보면 좀 짜증나거든요. 기자 논란만 얘기하지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자들은 자기들끼리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정치인이나 관련자들은. 그렇죠. 네네. 그거를 시청자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은 의혹으로 끝나는 건지 뭐 팩트인지 전혀 봤더니. 사실무근인지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알려주는 게 기자가 할 일이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약한 것 같아서 예, 지금 차라리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가 좀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MBC에도 기자가 있으니까 프리데스크를 통해서 좀 시간 제약 안 받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해서 굳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엑스파일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전제는. 그렇죠. 예. 이제 엑스파일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제가 입수라고 하긴 그렇고 요즘 뭐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기 보면 쭉 있어요. 이제 삼부 토건과의 뭐 어떤 의혹, 뭐 그다음에 양모 전 검사와의 또 뭐 어떤 그 윤석열 총장 처가의 의혹,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의혹들이 지금 세간에서 회자는 많이 되는데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무슨 음모론 비슷한 전혀 사실 확인 가능하지 않은 그런 그냥 어떤 썰에 불과한 것인지.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출마 선언할 때 마타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 부분은 팩트가 맞습니다. 이미 팩트체크 해 보신 결과. 예, 이미 팩트로 드러난 사실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는 그대로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도 어디까지 있고요. 보도해야 될지를 했을 때 그 그렇죠. 선이 좀 예.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은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묶은 거에 사실은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인데 그걸 엑스파일이라고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엑스파일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게 있고 그렇죠. 굉장히 뭔가 뭐 미지의 굉장히 어떤 뭐 음모론적인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은 기존에 방송됐던 것도 많고 방송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방송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팩트 체크가 미처 다 되지 못했거나 좀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서 예,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거의 전부 다 모아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크게 경천 동지할 새로운 내용은 없다. 예, 크게 경철 동지할.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그 팩트로 사실로 드러난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엑스파일 내용 중에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래요. 팩트 체크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정대택 씨라고 있습니다. 네. 정대택 씨가 2003년 4년경부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이제 동업 관계를 하다가 이게 틀어지고 서로 소송을 벌이면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정대택 씨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쪽과 소송을 하고 진정을 제기하고 하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오금동의 송파구 오금동의 스포츠 프라자가 부도가 나면서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는데 이게 틀어지면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고 자, 쭉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송파구 뭐 스포츠센터 공동투자 얘기부터 한번 좀 전해주시죠. 일단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파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그 X파일입니다.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공동투자 동업자로부터 수익 편취 5대5 배분 약속으로 투자 후 52억 원 수익에도 전액 편취. 그러니까 최모 씨가 전액 가져갔다는 거죠. 장모 최모 씨가. 동업자 정대택 문제 제기했지만 오히려 동업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정대택은 지금까지도 문제 제기 지속. 이렇게 X파일에 요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기존에 이제 정대택 씨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오늘 그래서 단독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여기저기서 워낙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기사 검색 다 해봤는데 그 이름은 나오는데 이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보도된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미리 이렇게 좀 던지고 가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윤석열 처가 관련하면 검사가 2명
등장하죠. 이제 예전에 양모 검사하고의 거기서 이제 같이 뭐 프라하도 놀러 가고 뭐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현찰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2명의 검사가 주로 언급되는데 오늘 1명의 검사를 제가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한 명이 더. 네, 고위층 인사죠. 네. 네. 조남관 전 대검 차장님이십니다.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지금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법무연수원장이죠. 예, 최근에 인사나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셨죠. 그럼 이분하고도 장모 최 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 조남관 전 대검 차장님 얘기는 좀 뒤에 나중에 등장을 하시고요. 일단 그 사건 내용부터 한번 좀 파악을 해볼게요. 네. 이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요 판때기를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오금동 스포츠 프라자가 이게 부도가 납니다. 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여기 땡땡 렌탈 이거 이제 산업 렌탈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스포츠 프라자에 152억 원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부도가 나서 못 갚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연쇄 부도가 납니다 여기도. 거기도 부도가 나요. 여기도 부도가 나죠. 근데 이제 152억 원을 빌려줬는데 받을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게 생긴 거죠. 같이 부도가 나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부도가 나니까 여기 있는 재산을 팝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매물로 나오는 거죠. 152억 원을 오금동 스포츠 프라자에서 받을 채권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 채권을 정대택 씨와 장모 최 씨가 동업을 해서 함께 인수를 합니다. 사가는 거죠? 채권을 인수를 합니다. 채권을 10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채권을 100억 원에 인수를 해서 이 오금동 스포츠 프라자가 이제 경매로 나오는데 이게 송파구 부동산이 좋잖아요. 대지 넓고.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될 것이다. 경매가 되면 경매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15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을 미리 사놓고 이게 경매가 되길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요 둘이 그 동업을 하는 거죠. 152억 원짜리인데 경매 100억 원에 사면 어쨌든 이윤이 남으니까 52억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금동 스포츠 프라자는 부도가 났지만 이 부동산 가치가 경매로 해도 충분히 152억 이상은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대태 씨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동업을 해서 채권을 사거든요. 채권을 산 다음에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져서 이 스포츠 프라자로 한 그때 160 몇억 원의 경매가 되거든요. 그 152억 원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둘이 100억 원에 사는데 152억 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52억 원을 아주 손쉽게 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잘 굴려서 저런 채권이 있는데 저런 채권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26억 원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게 이제 정 씨 주장이고 최 씨는 아니다 이거 나 혼자 한 거다. 정 씨는 여기 사업에 이런 뭐 관여할 이유가 없다. 관여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둘이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소송전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여기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져왔어요. 팻말을. 팻말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장모 최 씨. 최 씨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가 정대태 씨가 있어요. 이 둘이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진 거잖아요. 둘이 한마디로 쌈이 붙은 거죠. 52억 원을 놓고 이거를 최 씨가 다 가져가느냐 정대택 씨는 반을 달라 내 지분 이렇게 하고 이제 소송이 벌어지는 서로 거죠. 말이 다른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른 거고. 그러면 이 악연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 씨가 최 씨를 민사로 걸어요. 26억 원을 내놔라. 26억 원은 내 돈이다. 그러니까 최 씨가 정 씨를 형사로 겁니다. 강요죄. 형사로 강요죄로. 강요죄.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판때기를 잠깐 다시 봐주시면 카메라 무빙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정서예요. 그 당시에 최 씨와 정 씨가 함께 동업하기로 한 사업 약정서입니다. 이 사업 약정서 내용을 보시면요. 약정서가 있군요. 실제로. 여기 보면 배당 이익을 균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당 이익을 균분한다. 그러니까 반씩 나눠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최 씨도 자기 인감 도장을 찍고요. 정 씨도 자기 인감 도장을 찍고요. 법무사도 입회해서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동업하고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게 맞죠. 이 정씨 약정서만 주장이 보면. 많네요. 네. 예, 이 약정서만 보면. 그러니까 최 씨는 이 약정서가 근거 없는 약정서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 약정서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정 씨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다. 그래서 형사로 건 거구나. 예, 예. 네. 이걸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다. 네. 예,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검찰은 최 씨 말을 들어줘서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를 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형사니까.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 씨는 이제 나는 동업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재판이 열린 다음에 그리고 정 씨는 우리는 동업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그러면서 정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최 씨는 그런 주장을 해요. 나 저 사람 잘 모르고 뭐 같이 잘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공매 받을 때 아까 그 채권을 100억 원에 뭐 공매 받을 때 뭐 같이 가지도 않았고 계약서 쓸 때도 안 갔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증으로 다시 겁니다. 정 씨가 최 씨를. 그런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는 거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이 위증을 한 게 맞는지 송파 경찰서가 수사를 합니다. 위증죄냐 아니냐를 놓고. 예, 위증죄를. 최 씨가 위증을 한 것이냐 맞느냐. 오늘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거의 보도된 적이 잘 없는데요. 네. 예, 이게 위증을 한 게 맞느냐. 이 내용을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먼저 이 약정서를 그때 최 씨는 정 씨가 약정서를 빨리 도장 찍고 사인해라 라고 하니까 정신없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사인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 읽어보지도 못했다. 난 강요받았으니까. 강요받아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네.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여기 중간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중간에. 네. 중간에 도장이 찍혀 있고 자필로 뭐라고 돼 있냐면 김땡땡은 최초 이 사업이 되도록 성사되게 하였으므로 배당에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김씨 자필이 돼 있어요. 김씨는 누구냐면 당시 최 씨의 동거남 김땡땡 씨입니다. 예.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동거남 김씨라고 김땡땡 씨.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강요에 의해서 썼는데 중간에 도장을 찍고 내 이름 빠졌잖아. 내 이름 나도 그 배당이게 참여할 거야라고 그러고 자필로 써놓고 특약을 만들어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강요에 쓴 거고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이상한데? 라고 해서 경찰이 이걸 캐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강요로 보이지 않고 너랑 동거남이 직접 도장 찍고 자필까지 했잖아. 나도 여기 참여할 거야 하고 자필을 썼는데 어떻게 안 읽어봤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강요 이게 저거 하냐 그러니까 최 씨가 자백을 합니다. 네. 읽어봤다. 약정서 읽어봤더니 우리 동거남 김씨 이름은 빠졌더라. 그래서 김씨 이름을 다시 써놓게 했다. 읽어본 다음에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법무사랑 김씨한테 얘기하고 이름 빠졌으니까 당신 이름 빠졌으니까 어떡할래 그래갖고 그럼 나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여기 자필로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위증한 게 드러났죠. 그럼 위증 맞네요. 이 부분은 위증 맞죠. 내가 읽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읽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재판에서는 나는 강요에 의했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추궁하니까 읽어본 거 맞고 자필로 이렇게 한 걸 맞다라고 해서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거남 김 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남으로 알려진 김 씨를 우리가 막 그렇게 동거남이라고 해도 되느냐? 네, 그러게 이미 많이 하셨지만 많이 했지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진도를 나가볼게요. 왜 동거남이냐면 장모 최 씨가 당시에 송파동에 그 땡땡 레이크 땡땡 그 석촌호수 있어요. 석촌호수 그 앞에 있는 그 아파트 땡땡 레이크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최 씨 집이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주민자치회장이 누구였냐면 김 씨였어요. 근데 김 씨는 그 아파트에 집이 없고 전세로도 안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주최회장 그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인데 주민이 아닌데 거기 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주인 노릇을 하면서. 신기하죠. 그래서 동거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최 씨 아파트가 있었던 곳이니까. 최 씨 아파트인데 여기 자치회장은 김 씨가. 자치회장은 김 씨가 한 거죠. 전세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살지도 않고 사는 건 최 씨였는데. 그래서 이건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둘이 동거했던 거 맞고 판결문에 나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거남 불러도 되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증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정 씨가 그 또 주장을 하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100억에 샀잖아요. 예. 아껴 본 채권을 100억에 샀고 그거를 계약하러 갑니다. 그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걸 100억을 내고 이제 10억을 내고 계약을 하러 가는데 그 계약할 때 정 씨는 안 왔다. 최 씨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나만 갔지 정 씨는 거기 안 왔다. 네, 계약할 때. 그리고 정 씨는 우리는 동업 관계니까 같이 갔다. 내 차로 갔다. 거기 심지어 운전해서 내 차 타고 같이 갔다. 내 차로. 네. 정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최 씨는 아니다. 정 씨는 안 왔다. 예. 요거 판때기 다시 한번 보고 네. 또 증거가 있는가 보죠. 정 씨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주차 영수증입니다. 그 당시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갔었다는 그 계약서 쓰는 날짜 여기 보면 예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6월 27일 오후인데 6월 27일 오후에 실제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 계약금 10억을 내고 이게 정 씨가 제출한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 영수증입니다. 정 씨가 자기 차 몰고 갔던 맞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최 씨 혼자 간 게 아니고 정 씨가 갔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 위증이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물증으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 더 있어요. 위증이 6월 24일 날 예. 6월 24일 날 이제 공매를 받습니다. 방금 네. 6월 27일은 공매를 받아서 계약서를 계약서 쓰러 간 날이고 네. 그 6월 앞서서. 24일 날 3일 전에 그러니까 그 100억 원을 써내는 거죠. 정확하게 99억 1000만 원인데 100억 원을 써내서 정하고 최가 낙찰을 받는데 공매에서 그 전날 공매를 받아야 되니까 공매를 받으려면 치열하게 뭐 얼마를 써서 내야 되냐 이런 걸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 씨는 24일 하루 전날인 23일 송파에서 오후 4시에 만나서 우리가 그것도 같이 협의를 했다. 회의했다. 정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최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나 그날 속초에 있었어. 속초. 네, 속초에 있었어. 서울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속초에 있었고 밤 11시까지 속초에 있다가 11시에 막차 타고 밤 11시에 속초에서 막차를 타고 서울에 새벽에 나왔어. 1, 2시에. 이렇게 주장을 나는 합니다. 그 시간에 있을 수가 없었다. 서울에 없었어 난. 이게 정 씨가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최 씨가. 죄송합니다. 최 네. 씨가. 요거 영수증 다시 한 번만 보실게요. 네. 또 냈어요. 정 씨가 뭘? 최 씨의 경찰이 이제 찾아본 거죠. 네. 최 씨의 신용카드 그 내역인데요. 네. 최 씨가 긁었군요. 여기 보면 6월 23일 날 오후 8시에 서울 송파구 한강복집이라는 곳에서 본인의 자필 서명까지 했어요. 네네. 카드를 남준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자필 서명을 했어요. 속초가 아니잖아요, 저기가. 송파. 송파에 있는 한강복집 여기 한강복집이네요. 송파라고 네. 송파구 송파동 제가 번지수는 지웠는데 네. 위증이죠. 속초 없었죠. 저녁을 송파에서 한강복집에서 드셨는데 그렇죠. 예. 속초였다고 이제 위증을 하신 거죠. 아니, 네. 뻔히 드러날.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 입증이 돼서 예, 경찰이 이제 진도를 좀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네네. 경찰에서 구속 기소 의견을 올립니다. 네. 이거 괘씸하다. 이게 거짓말이 너무 명백하니까 재판에서 이거 고의적으로 위증한 거다. 그리고 동선을 입증할 물증도 있겠다. 그렇죠. 위증한 예. 게 맞겠다. 본인도 예. 인정을 했대.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구속 기소 의견을 올려요. 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은 불구속 지휘합니다. 구속은 하지 말고 그냥 불구속으로 네. 사건을 넘겨라. 근데 경찰은 어찌 됐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수사 보고서를 검찰로 보내는 거죠. 제가 그 수사 보고서를 안 갖고 왔네요. 그거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예. 근데 여기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어떻게 등장을 하시냐면 이제 등장합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정 씨는 이제 신났을 거 아니에요. 네. 경찰에서 최 씨의 거짓말이 다 입증이 됐고 사실상 동업했다는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판정에 요구를 하는 거죠.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빨리 증거로 받아서 그거를 검토해달라. 네. 예, 자신이 강요죄로 걸려있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경찰에서 수사했으니까 그거 가져와봐라. 네네. 검찰에 얘기를 했겠죠. 이때 조남관 당시 이제 조남관 검사가 당시 동부지검에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 씨 말에 따르면 조남관은 자신의 수사 검사도 아니고 공판 검사도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냥 평검사인가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검사. 평검사였는데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검사였다라고 정대태 씨는 주장을 해요. 네. 근데 법정에서 그 경찰에 이런 방금 우리가 설명드린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 수사 보고서를 제출해봐라라고 했더니 조남관 전 차장이
검사가 조남관 검사가 그걸 제출하거든요. 재판부에 그 기록을 안 냅니다. 예, 제가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안 들고 왔는데 있어요. 네. 기록이. 네. 예, 저도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예, 물론 사후에 받은 거죠. 그런데 삭제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네. 안 내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물증들이 다 첨부된 한강목집 영수증. 다 있는 그걸 안 내요. 네. 예. 거기다가 이 수송서에다 그러고 나서 뭘 첨부하냐면 그냥 정의 고소장을 첨부해요. 경찰의 수사 기록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정대택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첨부합니다. 경찰 기록은 삭제됐다고 하고 삭제 안 됐어요. 왜 삭제됩니까? 예. 희한하네요. 신기하죠? 예. 예. 아니 그 조남관 이분은 이제 공판 검사도 아니고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수사 검사도 아닌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굳이 왜 이런 걸 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또 한기식 검사라고 있어요. 네. 한기식 검사는 법정에다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분 또 관련 없는 분? 전혀 관련 없는 검사죠. 동부지검 검사인데 정대택이 최 씨를 무고하고 있다. 검사가? 예, 검사가 자기 사건도 아닌데 질이 나쁜 사람이다. 무고하고 있다. 이 사람을 엄히 처벌해달라. 전혀 상관없는 한기식이라는 검사가 그런 탄원서도 내요. 네. 재판정에. 그러니까 검사들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최 씨가 이겼으면 했나 봐요. 근데 당시에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중요하지만 네네. 그 당시에 뭐 정 씨가 뭐라고 혹은 또 최 씨가 뭐라고. 그쵸. 예. 검사들이 그렇게 막 나서서 탄원서 내고 일부러 있는 경찰 기록을 없다 그러고 막 감추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재판에서 정 씨가 집니다. 최 씨가 이기고. 예. 그리고 정 씨는 나중에 위증이라고 한 게 무고다라고 해서 징역까지 살아요. 위증이 맞잖아요. 네. 위증이 맞는 수사 보고서가 뻔히 있는데 제출이 안 돼서 본인이 재판에서 지고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로 징역까지 살고. 그러니까. 와. 위증이 맞는데 위증이라고 고소한 게 무고야라고 해서 징역까지 살고요. 여기서 또 검찰의 꼼수가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꼼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경찰이 어찌됐건 구속기소 의견으로 위증한 게 맞다라고 수사보고서를 물증까지 첨부해서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1년 뒤쯤에 슬쩍 약식 기소합니다. 그냥 덮을 수는 없고 약식 기소합니다. 최 씨를 그래갖고 벌금 100만 원으로 그냥 끝납니다. 조용히. 네. 정식 재판에선 정 씨가 다 지고 최 씨를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약식 기소로 위증죄로 위증죄. 예. 위증을 한 건 맞으니까 어찌됐고. 예. 여기는 무고라고 형을 살았는데요. 무고라고 형을 살았는데 검찰의 법기술이 상당히 현란하게 들어간 사건이죠. 예. 아니 근데 이 조남관, 조남관 전 대검 차장 그리고 현 법무연수원장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랬다는지 뭐 제가 반론을 들으셨나요?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예. 이 사건을 취재한 다음에 왜 그러셨냐라고 이렇게 사건을 자세히 풀어서 오늘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이 왔나요? 네,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네. 문의하신 사항은 17년 전 사건으로 제가 2004년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공판 전담 검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정대택 피고 사건에 제가 관여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추송서를 제출한 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그 대법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검사 조남관 해서 추송서 제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그리고 여기 추송서 서류도 아까 보여주셨지만 조남관이라고 자기 이름 쓰고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난 잘 모르겠다. 예, 그렇죠. 17년 전 사건이니까 모르겠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래서 정대택 씨가 대검과 청와대 이런 데 진정을 했어요. 네. 이거 그 허위로 있는 경찰 수사 보고서를 없다라고 허위로 재판에 증거를 내고 해서 나를 재판에서 지게 했다라고 진정을 해서 이거를 지금 다시 동부지검에 다시 이제 배당을 해서 진정 사건으로 동부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딱 한 얘기만 이렇게 쫙 풀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네. 이런 사건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이게 팩트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성급하고요. 제가 이제 뭐 국가기관은 아니니까. 근데 취재해본 기자로서 이런 저런 물증이 있고 한 걸 보면 정대택 씨와 장모 최 씨와의
뭐 악연일 수도 있고 십몇 년째 계속되는 소송전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정대택 씨의 말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맞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다. 예. 어쨌든 위증한 물증과 정황과 인정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 수사 보고서는 삭제가 안 된 상태인데도 삭제됐다고 그렇죠. 제출이 됐고 예.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런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덮으려던 정황이 있었던 그렇죠. 건 분명한 거고 네. 정리하자면 예. 그 당시에 검사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예. 모르겠으나 도대체 조 검사는 조남관 검사는 그 처가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그 딸 김건희 씨와 무슨 관계인지 한기식 검사는 또 왜 자기 사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른 그 검찰 출신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 탄원서를 내는 게 저 사람 꼭 처벌해달라고 탄원서 내는 게 있는 일이냐 없대요. 이례적인 일이군요. 예, 굉장히 근데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 제가 봐도 예. 자기 사건도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어떤 한 일방의 편을 들어서 검사가 실명으로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거 무고다. 저 나쁜 정대택을 처벌해야 된다. 엄히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정말 이상한 사건. 예, 이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뜻대로 되죠. 예, 정대택 씨는 이후에 판판이 소송에서 다치고요. 네. 예, 징역도 살고. 예. 그리고 장모채 씨는 위증을 한 거에 인정됐는데 약식 기소돼서 100만 벌금 원으로 100만 끝나고. 원. 예, 100만 원으로 끝납니다. 전 엑스파일 팩트 체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 정대택 씨, 조남관 씨도 장모 최 씨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2탄, 3탄이 준비가 아직 뭐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 이제 뭐 있나요? 쭉 저희가 만나볼 수 있나요? 쭉 있긴 한데 쭉 있긴 한데 예, 뭐 스케줄 되시는 대로 오늘 여기 책임지고 있는 노재필 선배가 이게 여기가 이제 많이 번창을 해서 많이 좀 거만해지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옛날엔 저보러 막 나와달라고 한번 막 부탁을 하더니 이제 굉장히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든지 약간 이런 태도고 오늘 딱 들어왔는데 조회수 안 나오면 다음은 없어 이렇게 노재필 선배가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준비는 돼 있습니다. 네. 시청자 수가 7,500명을 돌파했어요. 역대급 지금 시청자 수. 그런가요? 예. 그럼 뭐 2탄, 3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이 장인수 기자님 늘 응원합니다. 또 봬요 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다른 팩트 체크로 만나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만해진 산책러. 거만해. 지금 거만 노재필이라고 네. 지금. 네. 야, 그렇게 또 마지막에 또 저를 디스하고 가시네. 근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시고. 네. 재밌어요. 재밌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관심 있게 봐주시니까 또 조만간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참 억울하겠어요. 그분 정대택 씨, 정모 씨. 네. 제가 준비해온. 그렇죠. 자, 3분 남아서 간만에 한번 카레 한번 갈게요. 네. 카레 비빕니다. 벌써 채팅창에 뭐 거만 제필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거제필로 지금. 네. 거제필? 거제필, 거만필. 거제필은 좀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좀 우려했던 사안인데 지금 뭐 어제보다 좀 더 많다고 그래요. 6시 상황 한 4명인가 더 많다는데 네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고 수도권이 84%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이한 거는 훈련소 같은 데서도 지금 좀 많이 나왔는데 PCR 검사를 2번 해서 음성이 나온 분이 나중에 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PCR 검사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 사이에 이렇게 또 퍼졌다고 합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일주일 연장이 됐고요. 네.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경우는 4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 4단계가 최고 단계잖아요. 그렇죠. 4단계에서는 그 사적 모임이 2명으로 제한된다고요. 네. 사실은 뭐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뭐 아주 난리 나는 거죠. 큰일입니다, 진짜. 네. 자, 그다음에 일본 이제 올림픽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도쿄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그 비상 방역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MB에서도 이번에 가죠? 네. 네. 이충환 기자가. 네네. 하는데 아무쪼록 뭐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좀 저희가 라이브를 좀 몇 번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충환 기자가 현지에서 도쿄 현지에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라이브로 저희가 연결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가면은 이렇게 기자들한테
GPS 뭐 연결한다고 하던데. 저 위치 뭐 네. 추적 어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도쿄 입성이 아주 험난할 거라고. 그러네요. 근데 참 그 고생하는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좀 들 정도인데 사실은. 네. 네. 아무튼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그 수산업자 김모 아까 씨로부터 전해드렸던, 네. 포르쉐를 시승용으로 받은 의혹인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네. 자, 그다음에 요새 정치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가부를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좀 이렇게 그걸 한번 공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당내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반대 목소리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사안을 너무 섣불리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사실은 갈등을 좀 푸는 게 정치인데 사실 이런 이슈로 툭 던져버리면 이거는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너무 좀 경솔한 거 아닌가 공약 자체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단독 기사 깐풍기 대사의 뒤끝. 깐풍기 대사. 옛날에 유명했던 사건이죠. 깐풍기 남은 거 어디 갔냐고 막 직원들 닥달했던.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관련된 공간 직원들을 다 명예훼손으로 막 뭐 고소하고 이랬대요. 이런 뒤끝이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너무 짧게 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장인수 기자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쓰시기를 저는 거만 제필은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오늘 노재필 기자가 중간 이제 본인 생각 말씀하시는 게 전 너무 재밌어요. 자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 네. 자, 본방에서 고맙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